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그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죠.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헛소리 나면 안 되고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동네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뚝 이렇게 고칩시다, 뭐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은 어지간한 사람 따라가는 것이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떠들듯이 뜨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의존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뺐습니다. 좀 있으니까 이제 숫자도 좀 더 줄이자, 감축하자. 혹시요 비공개로 논의하자. 공개로 합시다. 그러면 연기합시다. 그래서 1년 연기해서 감축 논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감축 얘기가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당신들 자기들이 연기하자 해놓고 왜 그 뒤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보니까 또 뭐 우리 쪽에서 연기하자 했다고 그 옥신각신 하는데 다 수사를 못 해봤습니다. 뭐 그냥 감군 좀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용산기지 왜 이전하냐? 그 땅, 비싼 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엄청 비싼 땅인데 지금 5조 5천억 원 뭐 정도 될 거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좀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 그 돈 주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조 5천억 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미군 부대가 아니고 다른 그 쓸데없는 잡종지로 거기 누가 있는데 개인이 절대 그 수용도 안 된다, 안 판다 하고 버티면 감정해가지고 돈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 감정해가지고 돈 주고 사면 5조 5천억 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좋은 금사라기 땅에 미군이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지하철도 그걸로 못 내고 도로도 못 내고 거기 그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 좀 근사한 자리인데 왜 못하냐 이거죠. 투자를 해야죠. 돈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이 합의해놨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돈이 없다고 안 해버리고 IMF 나서 뭐 국민의 정부는 IMF 시절이니까 그거 못하고 우리는 이제 환갑이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1년에 내는 것도 아니고 10년씩 걸쳐서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땅 사는 건데 사야지요. 이거면 누가 시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평택에서 어떻게 시끄러운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는 왜 이렇게 시끄럽노? 그래서 뭐 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자주국가의 상징에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그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리고 있어야 되겠냐. 옛날에 우리나라의 독립협회가 모화관이 있던 자리를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그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적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동물 아닙니까? 용산기지, 작동권,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자주국가 당연한 이치이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할 거 뭐 있노? 그럴 밖에야 뭔데 작동권이니 뭐니 있기는 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몰라서 딴소리 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분들이 외교 안보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맹세기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 간에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근데 또 알았다면 왜 작동권 환수를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을까? 근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이 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제 흔들어라 저 난데없이 굴러들어온 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북아시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대적 행위 이런 것에 신중히 하겠다. 전략적 유연성은 이 합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미리 다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해놔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오케이 하면은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정해놓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뭐 그래가 다 정리됐습니다.